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형사 공탁과 관련한 KBS 창원의 심층 기획 보도 이어갑니다. 어렵게 KBS와 만난 범죄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맡기고 형량이 줄어든 결과에 울분을 토했는데요. KBS는 국내 언론 최초로 지난해 12월 형사 공탁 특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천여 건의 관련 판결문을 모두 입수해 그 실태를 심층 분석했습니다. 먼저 범죄 피고인들이 재판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 형사 공탁을 악용하는 실태를 이형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그의 합당한 처벌이었습니다. 그건 필요 없으니까 정말 그냥 제 시험만큼 벌 받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KBS 창원은 지난해 12월 이후 최근까지 법원 판결문 열람 시스템에서 관련 판결 1,700여 건을 모두 수집했습니다. 이 가운데 피해 본질이 금전인 사기나 횡령 등 재산 범죄와 법원 홈페이지에서 공탁 조회가 안 되는 사건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최종 분석 대상은 강도와 폭력, 성범죄 등 모두 17종. 피고인의 일방적인 형사 공탁이 이루어진 판결로 단순히 금전으로만 피해 회복을 평가하기 어려운 사건들입니다. 전체 대상 988건 가운데 피고인이 선고가 임박해 법원에 공탁금을 맡긴 사건은 558건. 피고인 절반 이상이 피해자가 공탁에 대한 거절 의사를 피력할 수 없도록 법원 선고 2주 이내에 이른바 기습 공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선고 사흘 이내 이뤄진 공탁도 전체 13% 수준으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공탁 기간에 제한이 없다 보니까 가해자가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공탁금을 걸어서 본인 양형에 유리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했고요. 문제는 피고인의 기습 공탁도 법원이 감경 사유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 기습 공탁이 이뤄진 판결 558건 가운데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참작된 것은 전체 80.2%. 피해자 의사 등을 생각해 제한적으로 고려했거나 형량에 아예 고려하지 않은 판결은 19.8%에 불과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성범죄도 마찬가지. 관련 판결 519건 가운데 기습 공탁이 이뤄진 판결은 288건. 이 가운데 71.8%에서 공탁이 감경 사유로 적용됐습니다. 재판부 10곳 가운데 7곳이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일정 금액을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피고인의 공탁 행위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그대로 간주했습니다. 공탁 수령이나 엄벌 탄원 등 피해자의 입장이나 의사는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성범죄야말로 피해 회복에 대한 결정권을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대상자를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 같은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서 형사공탁 특례의 실태를 실증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관련 취재는 변호사 단체의 법률 자문을 받아 이루어졌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KBS는 공탁금이 실제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2심 판결문을 따로 분석했습니다. 대법원은 공탁 자체가 형량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공탁 금액이 많을수록 형량도 더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김소영 기자입니다. 성범죄 사건 정보를 공유하는 한 인터넷 카페입니다. 얼마를 공탁해야 감형받을지, 이른바 용서의 가격을 묻는 글들이 자주 올라옵니다. 합의가 안 되면 공탁. 공탁을 하면 어느 정도 감형을 받을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니까 이제 피고인 입장에서는 계산기를 두드릴 수가 있는 거죠. KBS는 공탁금이 형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항소심 판결문 320건만 더 상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법리오해와 사실 오인 외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가 이뤄져 공탁이 유리하게 고려된 사건입니다. 이 가운데 192건, 60%는 실제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고 38.1%는 형량 변화가 없었습니다. 전체 공탁 금액은 46억 8천만 원, 줄어든 형기의 합계는 1,911개월이었습니다. 금액별로는 500만 원 이하일 때 평균 3.3개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일 때 평균 4.1개월의 형기가 줄었습니다.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는 5.9개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는 평균 9.1개월의 형기가 줄었습니다. 공탁금이 많을수록
감염폭이 더 커진 경향이었습니다. 피해자 동의가 없는 공탁들, 범죄 피해자의 실제 회복과 무관하게 돈으로 형량을 사고 팔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이 확산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도 공탁을 하게 되면 그러면 형량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냐? 결국 형량이라고 하는 것을 사고 팔 수 있다라고 하는 관념들이 형성돼 가고 있는 지금 초입이다. KBS의 이번 분석에 대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공탁 자체가 독립적 양형인자가 아니고 범죄별 공탁 금액에 따른 감형 기준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정부가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 한 곳당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에 경남에서는 경상국립대가 처음으로 선정됐습니다. 경상국립대와 함께 예비 지정됐던 인제대는 이번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진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국립대가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비전은 우주항공 방산 분야 선도대학입니다. 우주항공과 방위산업의 집적지인 경남의 특성을 활용해 대학과 기업, 지역이 협력 체계를 만들고 교육과 취업, 정주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우선 캠퍼스 사이 장벽 없는 우주항공대학을 신설하고 대학원과 연구소 통합 조직인 경남형 우주항공 방산과학기술원, 가디스트를 세울 계획입니다. 또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대학과 무제한 편입학 등 연계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경남의 지자체, 산업체, 그다음에 여기 연구소 이런 분들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상생 협력을 통하여 나갈 거고. 교육부는 경상국립대를 비롯해 울산대, 부산대와 부산교육대 등 비수도권 대학 10곳을 2023년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들 대학에는 5년 동안 약 1,000억 원이 지원되고 규제 혁신 우선 적용과 투자 유도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제대 등 올해 탈락한 전국대학 5곳의 예비대학 지위는 내년에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글로컬 대학은 소수의 대학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지역대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글로컬 대학 선정은 내년까지 10곳, 2025년과 마지막 해인 2026년은 각각 5곳으로 갈수록 문이 좁아집니다. 내년은 1월에 계획을 발표하고 4월에 예비 지정, 7월에 본 지정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어서 인제대와 창원대, 경남대 등 경남 각 대학의 준비가 더 바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오늘도 출근길 날이 무척 차갑습니다. 현재 기온 함안이 영하 3도, 거창이 영하 4도를 보이는 등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 추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나가실 때 따뜻한 옷차림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르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한낮 기온은 13도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고요. 아침 기온도 점차 오르면서 수능일 한파는 없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무척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하늘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3도, 창녕이 영하 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13도, 함안이 14도로 예년보다 2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영하 2도, 거창이 영하 4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14도, 산청 13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수능일인 목요일 오후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비구름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모레 치러질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어제 경남에도 문제지와 답안지가 도착했습니다. 문제지와 답안지 운송에는 시험 지구별 인수 책임자 등 경남도 교육청 관계자와 교육부 중앙협력관이 참여했고 경찰 차량의 경호를 받았습니다. 시험 지구로 옮겨진 문제지와 답안지는 철저한 경비 속에 시험 하루 전날까지 별도 장소에 보관되며 시험 당일인 모레 아침 경남 103개 시험장으로 운반됩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이 오늘 국회 과방위에 다시 상정됩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법안 심사 소위로 넘겨 심사를 이어갑니다.
그동안 우주항공청 법안을 다루던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는 경과 보고서를 제출한 뒤 종료하게 됩니다. 박원순 경남지사가 김해와 양산의 부산 편입을 통해 이른바 메가 부산을 만드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지사는 어제 경남도청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경기 김포의 서울 통합 논의는 두 자치단체가 협의할 문제지만 김해와 양산의 부산 흡수 통합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 지사는 수도권 1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경남과 부산, 울산의 행정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세수 감소 여파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을 감액 편성하면서 긴축 재정을 예고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본예산보다 437억 원 줄어든 12조 57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최근 경남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경상남도의 본예산 감액 편성은 2017년도 이후 7년 만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